정유 사업 자체도 완전히 팔지 못하더라도 지분 매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할을 할 거예요. SK이노베이션도 분할을 분명히 합니다. LG화학, 삼성 SDI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배터리 3사를 모두 다 산다인데요. 저는 오늘도 안 산다. SK 이노베이션 마저도 안 산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대해부를 해주셨던 최만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최만수 기자입니다. 이제 선배는 명실상부 2차 전지 전문 기자로. 주식설전 단골 게스트. SK 이노가 배터리 3사 중에서도 가장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LG화학과의 소송전 때문인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K 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들을 영입하면서 영업 기밀을 빼갔다. 이게 이제 LG화학 쪽의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 소송전에 대한 결과가 원래는 10월에 나온다고 했다가 또 10일에 나온다고 했다가 또 다시 이제 2월로 연기된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미국의 많은 고용과 지금 투자를 SK가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심대로 그대로 그 SK가 패소를 하게 되면 SK가 계획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 조지아주의 공장에 뭐 기자재나 원료 같은 것들을 미국 내에 반입을 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 판결이 연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또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여기 지금 판결을 해야 하는 핵심 인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ITC 결과와 관련된 이제 시나리오가 있나요? 일단 협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합의가 됐을 때는 소송 충당금을 얼마로 좀 예상하면 되느냐. 그 부분은 이제 뭐 여의도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말씀을 하시고, 뭐 업계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제가 LG와 SK 고위 임원들을 모두 만났을 때는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큽니다. 금액 차이가. SK는 이제 1조도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LG는 뭐 많게는 뭐 처음에는 5조, 6조, 10조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너무나 큰 상황이고, 그리고 감정도 지금 많이 상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소송 충당금이 얼마다 이렇게 뭐 보고서나 이런 데 나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추정치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ITC는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SK 이노는 미국에서 캐파가 뭐 한 30조? 미국에서 이제 수주 잔고한 게 20조 원인데 이게 통으로 날아가느냐 아니냐, 사실 극한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정말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면 20조 원이 그대로 날아가게 되는 상황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사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 중에 이제 황교안 유한타증권 애널리스트는 LG화학과 이제 SK이노가 합의를 볼 것이고, 합의 금액으로도 당초에는 2조 원을 소송 충당금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1조 원 정도로 좀 낮게 잡아도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소송의 내용들을 보니까 글로벌 시장 수주잔고 전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미국 내 시장에 대한 소송만 걸려 있다라는 거죠. 미국 내 수주잔고 20조 원에 대한 뭐 로열티 적용률 3% 곱하고, 그다음에 법률 소송 비용 4천억 원 더해서 1조 원 이렇게 딱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일단 소송 충당금이 반값 할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싸다. 그리고 내년 2월이면 어쨌든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SK이노 입장에서는 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는 거죠. 네, LG 입장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끝까지 가져가서 만약 합의를 안 하고 SK한테 치명타를 입힌다고 하면은 전면전이죠, 그때부터는. LG가 지금 뭐 중국 CATL이나 일본 파나소닉 등 이제 글로벌 업체들하고 국내 배터리 업계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끼리 결국 소송을 해서 국내 업체를 다치게 했다는 여론의 그런 후폭풍이라든지 이런 걸 맞는 거를 LG는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최대한 LG 입장에서 서두를 건 없으니까 최대한 끌다가 자신들의 유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얘기를 할 수도 없죠. 산업부나 이런 데서도 이 양사가 끝까지 합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든요. 국내 기업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안 하고 치고받고
끝을 보는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도. 또 모양새가 외국에서 싸우는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ITC 판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변호사들이 밤마다 파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법률 소송 비용이 4천억 원이래요. 네, 그것도 네. SK 이노가 4천억 그치, 원인 맞아. 거고. 네네, 아이고. 맞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부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매출액이 고성장할 것이다 이제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캐파를 늘리고 있는 건지 3사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날지. SK는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 4.7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시,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를 늘릴 계획이거든요. LG화학 따라잡겠다는 거네요. LG화학도 그때까지 가만히 있진 않기 때문에 일단 업계에서 전망하기로는 SK가 목표로 하는 것도 글로벌 한 5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LG화학, CATL, SDI. SDI를 제치는 게 목표예요. 지금 SK는 그 뒤로는 이제 중국 업체들 비아디나 그리고 파나소닉 정도 곧 바로 뒤에를 이제 차지하겠다는 게 SK 이노베이션의 목표고요. 그리고 올해만 봐도 전 세계 그 배터리 업체들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시장이란 거는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다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와 작년까지는 사실 이 SK 이노베이션의 주력 사업이 정유냐 아니면은 배터리냐 불분명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내년부터는 배터리가 주력 사업인 게 너무 뚜렷해지는 그 원년이 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연간 3조 원 정도를 계속 투자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실 배터리 사업이 이제 규모의 경제가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많이 시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경쟁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투자가 지속이 되려면 곳간에 쌀이 있어야지 그것도 이렇게 할 텐데 SK노는 현재 지금 메인 사업은 어쨌든 정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유 산업에서 돈을 벌어다 줘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면 그걸로 이제 신사업인 배터리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형님도 돈을 못 벌어서 힘드신데 이 배터리에서 돈을 공격적으로 계획대로 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걱정되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저평가받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를 보면 화학은 올해 업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 업종 자체가 좀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LG화학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 와중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본업인 정유에서만 1분기에 1조 7천억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대줄 여력은 고사하고 회사 자체의 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유 부분은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많은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면 정유 사업에서 의외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항공유거든요. 항공이 살아나고 물류가 제대로 돌아야 SK 이노베이션의 본업이 다시 회복이 되고 돈을 이제 배터리 사업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미래 투자 재원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LG화학은 물론 주주들 간에는 논쟁이 엄청나게 있긴 했지만 투자를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분할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러면 SK이노도 어쨌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을 하든 뭐라든 약간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유 산업이 돈을 못 벌고 있지만 급한 상황이 오면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노미가 지적을 하신 접니다. 이제 선배들이 자꾸 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분할을 할 거예요. SK 이노베이션도 분할을 분명히 합니다. 오. 그 LG화학의 모델을 SK가 계속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맞질 않아요. 정유 산업하고 배터리 산업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예요. 그러니까 정유가 계속 앞으로 좋아지면 배터리가 좀 침체가 되고 배터리가 좋으려면 정유가 좀 침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엮어 놓을 수가 없는, 이렇게 묶을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친환경 컨셉이 안 맞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그래서 거죠? 결국은 언젠간 떼어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왜 안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TC 판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결정을 SK 이노베이션이 못 하고 있어요. 요건 내부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분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그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IET라는 업체가 SK IET라는 업체가 상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업 가치가 한 2조 후반에서 한 3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구주 매출 한 10%만 매각을 해도 2천억이나 3천억 정도를 SK 이노베이션이 손에 잡을 수 있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름집은 3대에 가도 안 망한다. 곳간에 뭐 쌓아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루브리컨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미 윤활유도 팔고 있고 또 자원개발 사업 부문도 이제 팔고 있잖아요. 사실 뭐 정유 사업 자체도 완전히 팔지 못하더라도 지분 매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근데 지분 매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국내 정유사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또 이것까지 매각하면 이제 팔 수가 있을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자회사가 매각해도 2천억, 3천억이면 뭐 큰 돈이지만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려면 SK 이노가 투자를 하려면 막 연간 3조씩 때려 박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좀 너무 여전히 곳간이 좀 비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꼭 SK가 아니더라도 모든 배터리 회사들의 고민입니다. 돈이 없다. 3사 중에 기술력 우위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엄청 업계에서도 서로 그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편에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는 LG화학이 맞습니다. SK는 후발주자죠. 근데 후발주자로서 SK가 기술이 많이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그 배터리의 가장 큰 성능의 포인트는 뭐냐면 니켈 양극재 함량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니켈 양극재 함량을 높이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거든요. 전기차의 최대 약점인 주행거리를 늘리는 게 핵심 기술인데 이 부분만큼은 이제 SK가 거의 LG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양극재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업계의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의 그 과거를 살펴볼 때 뭐 기술 개발에서 앞으로 뒤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산다 입장에서 보면 LG화학만큼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LG화학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의 기술적인 약점이라고 한다면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다양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소형 공구라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이라든지 무선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곳에 작은 배터리들도 많이 만들어봤고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SK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파우치형 전기차 배터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배터리에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SK는 이제 거기서 선택지가 SDI나 LG화학처럼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 점이 좀 약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 납품을 하면 무조건 좋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착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는 배터리 업체에는 비테슬라 진영에서는 이제 꺼려하는 1순위가 된다. 왜냐하면 배터리와 전기차라는 거는 단순히 집어넣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배터리 전기차 플랫폼에 딱 맞춰서 배터리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정보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군인 테슬라에 공급하는 LG화학한테 맘 놓고 배터리 공급을 맡길 수 있겠느냐, 수주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비테슬라 진영 쪽에서의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SK이노베이션은 이 비테슬라 진영 쪽의 시장을 이제 먹을 수 있는 후발 주조로서의 이점이 있다. 그거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SK는 테슬라를 수주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K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파우치형 전기차용 배터리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는 다 원통형 배터리만 써요. 테슬라에 납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면 약간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거는 드는 거죠. 네. 표현을 하자면 안 하는 것도 맞고 못 하는 것도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SK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해서 다른 형태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굳이 테슬라의
그걸 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비테슬라 진영의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가 앞으로 이제 더 커질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미국 시장이 주목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조 바이든 당선자가 미국의 전기차를 대폭 확대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세계에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물론 중국과 유럽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 플레이어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내의 배터리 CATL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거의 이제 독과점으로 가고 있고, 유럽에서는 LG화학, SDI, 파나소닉 이런 애들이 벌써 가서 다 침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인 SK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사활을 거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LG화학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은 테슬라 올인이에요. 그 테슬라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의 포션을 누가 먹을 것인가?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왜 SDI는 빠졌어요? SDI도 있죠. SDI도 있는데 SDI는 사실 미국에 대한 투자가 양사보다 지금 많이 늦어요. LG하고 SK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든 시대에 미국의 그 전기차 시장이 폭풍 성장을 한다면, ITC만 해결되고 난다면 SK가 점유율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LG가 그래서 견제를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잠재적인 가장 큰 경쟁자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SK가. SK이노베이션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강점은 어떤 게 있냐면요. SK그룹이 앞으로 그려지는 미래차 사업에서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T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가장 큰 핵심 기술이 맵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맵을 현재 뭐 보험 상품이랑 연계를 하듯이 배터리 상품과 연계해서 뭐 어떤 배터리의 충전소가 어디 있다든지 뭐 어디서 서비스를 받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사업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SK 그 이노베이션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딱 그냥 쉽게 1,000만 원 있어요. 얼마씩 투자할 거냐. 배터리 몫으로 난 1,000만 원을 투자할 건데. 저한테 하라고 한다면 뭐 절반은 SK 이노베이션에 하고 나머지 절반을 LG화학하고 SDI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SK 이노베이션은 여기서 2배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SK 이노베이션은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오늘 저희 주식 설전은 ITC로 시작해서 ITC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C와 코로나입니다. 한 줄 요약은 시장 점유율은 가장 낮지만 성장률은 가장 높은 SK이노베이션에 산다. 저는 돈 쓸 일은 많은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남들 달려나갈 때 저는 이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저희는 라이브로 1월에 만나겠습니다. 새해에도 5시 30분에 찾아뵐게요. 제발.